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은 두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. 역대 가장 늦게 만나서 가장 오랜 시간 대화한 대통령과 당선인 사례가 된 것이죠. 대체 171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떤 일들 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? 청와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마중까지 나왔어요. 미리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송 기자가 직접 취재했어요. 분위기가 어땠습니까? 네, 문 대통령이 미리 나와서 기다렸던 곳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맞이한 그 장소입니다. 예, 문 대통령 뒤로 보이는 건물인데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 1관입니다. 이곳 여민 1관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있어서 참모진과 소통이 어렵다라면서 청와대 이전 명분을 내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. 들어보시죠. 네, 윤 당선인을 맞이하는 문 대통령 모습이었는데요. 두 사람 다소 이제 긴장한 듯 악수 외에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스킨십은 전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.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2년 8개월 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청와대 갔을 때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문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좀 보면 그래도 뭔가 조금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동안 이게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예, 저런 어색한 상태로 이제 청와대 마당의 녹지원을 가로질러서 만찬 장소인 상춘제로 이제 향했습니다. 녹지원을 지나면서 문 대통령이 먼저 여기가 당선인이 최고의 정원이라고 극찬을 하셨던 곳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집무실 이전을 언급하면서 윤 당선인이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.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집무실 이전을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헬기장 발언도 포착이 됐습니다. 요즘 너머가 헬기장, 헬기장 지하에. 헬기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때 청와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놓고 반박하면서 이제 쟁점이 됐었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최고의 정원이라 불렀던 녹지원 또 상춘제를 또 대통령이 한번 꼬집어준 셈인데 글쎄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상춘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했어요. 네, 먼저 그 설명하는 장면 먼저 보시죠. 항상 봄과 같은 곳이다.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. 아이고 정말. 상춘제는 1983년 4월 준공된 한옥식입니다.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한옥식이라며 문 대통령의 상징성이 크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 집권 때 일부 보수하기도 했습니다. 용산 이전을 선언한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이곳저곳을 칭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. 그래서인지 이 설명을 들은 윤 당선인은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. 두 분의 대화가 그냥 덕담으로 주고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이제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왠지 뼈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녹지원 얘기라든가 상춘제 얘기 이런 것들 헬기장 얘기 등등. 그렇죠. 듣기에 따라서는 두 분의 이제 속내가 묻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. 문 대통령은 계속 청와대를 집무실로 써라. 윤 당선인은 아니다, 난 나가겠다. 이런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어제 만찬 뒷얘기도 좀 궁금합니다. 비공개로 진행이 됐긴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공개가 나왔습니까? 공개는 안 했는데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. 상춘제 내부에 원탁 테이블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. 입구를 들어가서 상석에 문 대통령이 앉고 맞은편에 윤 당선인이 그리고 참모진이 각각 배석하는 형식이었습니다. 메뉴는 알려진 대로 해산물 냉채, 해송 잣죽, 한우갈비, 비빔밥 등 한식 코스가 이제 준비됐는데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고요. 반주로 레드와인과 윤 당선인이 좋아하는 소맥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한두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. 분위기는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이 배석자 없이 독대를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오늘도 질문이 나왔습니다. 왜 독대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회동 형식을 정할 때부터 독대 없는 4인 만찬이었다는 게 장제원 비서실장의 설명입니다. 여기에 대통령 이제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감사위원 등을 포함한 인사 등으로 이제 격하게 대립을 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 이제 독대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.
집무실 이전 얘기도 사실 그 자리에서 유 실장이 먼저 이제 꺼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감초 역할의 어떤 배석자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찬 시작 전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후 브리핑에서는 흉금 없는 대화를 나눴다. 예.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. 이런 평가가 예, 나왔습니다. 어쨌든 분위기는 좋게 만찬은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두 분의 관계는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호 신뢰하는 관계였어요. 그렇죠?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. 맞습니다. 사실 정권 초기만 해도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말씀하신 중앙지검장에서 또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을 했고 예. 뭐 잘 알려진 얘기죠.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이제 부를 우리, 정도 예. 그런 사이였습니다. 근데 2년 8개월 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당시에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. 그런데 이제는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사태가 좀 악화되면서 상호 관계가 아닌 대통령과 당선인이라는 확 달라진 위상으로 만나서 예. 조금은 어색해진 상황입니다. 예, 2년 8개월 전에 청와대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모습과 어제 만났던 모습이 참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애초에 회동 전에는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 전망을 많이 내놨어요. 사면 얘기도 나올 것이다. 인사권 얘기도 나올 것이다.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런 얘기들은 안 한 것 같죠? 예, 민감한 얘기가 좀 예. 빠졌다는 그 평가가 있는데요. 윤석열 당선인 측은 특히 이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조율 대상이 아니다. 그래서 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면뿐 아니라 인사나 추경 등 껄끄러운 사안은 이철이 장제원 라인에서 실무 협의하기로 하고 모두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다 보니 큰 틀에서 원칙적 공감대는 있었지만 여전히 세부 조율해야 할 과제가 많았고 인수인계가 사실 속도가 붙을지도 조금 미지수입니다. 예. 자,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1호 기자 송주영 기자와 자세한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